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뭐 주요한 질문으로 꼽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어떤 관계였죠. 두 번에 걸쳐 질문이 나올 정도로 뭐 주목을 끌었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국민의힘 당사 인근에서는요,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당대표 출마하라는 서명 운동이 지금 지지자를 사이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방금 영상에도 담겨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을 둘러싼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일단 이 화면에 사진으로 된 거 보이시죠? 이게 왼쪽에 뭐 국민의힘하고 당원 가입 완료됐습니다. 지지자들이요, 본인 인터넷으로 온라인상으로 당원 가입했습니다라고 찍어서 사진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본인 뭐 SNS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빨리 가입해 한동훈의 힘되자. 지지자 맞군요. 와이프도 가입시켜라. 진정한 지지자군요. 한동훈 출마하면 부부 동반 표 행사. 늦은 20대 남자 당원 가입 인증. 이런 식이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팬카페가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총선 이후에 뭐 회원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 4만 넘었다 그러는데요. 오늘 보니까 5만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단 이 당원 가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일단 요거 보기 전에 당원 가입 인증 사진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다 그러는데 다음 거 하나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사진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본인이 글을 쓰는 건데 당원 가입했습니다. 했습니다고 이제 그리고 카톡 당원 가입하면 카톡을 이렇게 이제 공지사항 통지를 보내준다 그러네요. 근데 그걸 또 찍어서 이렇게 알림으로 왔습니다. 저 당원 가입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알린다 그럽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지금 당원 가입한다는 게 이게 단순하지 않아 보이는 게요. 단순하지 않아 보이는 게 맨 아랫부분입니다. 인증글이 쏟아졌는데 지금 당원을 하는데 이 당원이 됐을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당원이 있거든요. 전당대회 등등에서 투표권 행사할 수 있는 거. 근데 조건이요. 3개월, 최소 3개월은 당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에 가입을 당원 됐어요. 그럼 5, 6, 7. 석 달 지나면 8월부터는 투표권 등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건데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3개월 뒤에 그러면은 지금도 8월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연기해서 8월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3개월 당비를 내고 8월 이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당원 가입하는 거 아니냐. 그건 곧 한동훈의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는 지지자들 아니냐. 이 시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해석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팬카페에서 계속 이렇게 당원 가입 인증 릴레이가 이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해서 다시 당권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지지층의 의사가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시점이 공교롭죠. 지금 5월 초순, 5월 중순에 가입을 해서 석 달이 지나면은 8월 초중순에 만약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된다면은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때까지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안 된다면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은 당원 100%로 돼 있고 그 당원 100%라고 하는 것은 일반 당원이 아니라 당비를 1,000원이라도 3개월 이상 납부를 한 책임 당원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착안해서 저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여론조사가 반영되는 것으로 당대표 경선 룰이 바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여론조사라는 것은 나에게 전화가 와야지 투표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가입을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일 것이고 그것에 많이 착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은 지난번 3.8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의 전체 책임 당원 규모가 한 80여만 명 됩니다.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계속 이제 당원 모집을 하고 또 경선을 위해서 당비 납부도 독려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아마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한 3만 명 정도가 가입을 하면은 약 3에서 4%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은 아무리 봐도 8월쯤에 전당대회가 열릴 것 같다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당원에 가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해석이. 그렇다면 지금 원래 국민의힘 내에서는 6말 7초의 전당대회, 당대표를 그때 뽑겠다는 계획이었잖아요, 원래. 근데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들어선 이후에 8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8월로 연기하자는 주장을 이어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지지자들은 지금? 그 팬클럽은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당이 어떻게 전당대회 시점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는 그것과는 별개로 봐야 되겠죠.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40일 정도 일단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서 물리적인 시간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당 안팎에서 그 여론조사 비율을 반영해야 된다. 즉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전당대회 룰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당내의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과정을 건너뛰면은 국민의힘의 쇄신과 변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 논의는 건너뛸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6말 7초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으로서도 여러모로 좀 빠듯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전당대회가 언제 열리냐 이 시기와 맞물리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의 당원 가입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권지웅 민주당 기본사위 부위원장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네. 아까 팬카페 얘기도 좀 했거든요. 네. 5만 1,700명, 5만 명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또 팬덤 하면 민주당이 앞서 경험이 많은 정당 아닙니까? 네. 그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위두훈이라는 이름의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팬덤 카페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5만 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단기간에 어떤 한 사람의 팬덤으로 5만 명이라고 하는 적은 숫자는 아닌데 저는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인기 이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예. 보수 진영에서 정권 재창출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게 가능하지 않을 수 있겠다.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예. 지금 그다음 당대표를 누구로 뽑게 해야 하는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나경원 뭐 전 의원이라든지 현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가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의 어떤 발로가 지금 이렇게 5만 명을 모아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자체에 대한 팬덤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보수 진영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지표로 보는 게 더 정확하지 그렇게 않을까. 빠른 시간에 저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걸 네. 보면 혹시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팬카페에 가입하는 분들 숫자가 이제 5만 명이니까 뭐 상당히 많은 건데 이 중에는 혹시라도 민주당에서 이탈해서 저로 넘어가신 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봤을 때도 그렇고 여전히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를 변화시킬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민주진영에 계셨던 분이 지금 뭐 한동훈 팬카페에 가입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어려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게 있을까 하고 질문 좀 드려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 지지자들은 아무리 봐도 지금 당대표에 출마하라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당원을 가입했다고 인증하는 걸 스스로 알리고 있어요. 인증 사진들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원이 되면 석 달 뒤에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전당대회 시점과 맞물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까지 연결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목소리의 주인공 이분은 가끔씩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때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 평가는 좀 엇갈리지만요. 이번에도 또 어제도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든 그 지난 총선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그 대권을 향한 그 많은 그 조직을 만들어 놨죠. 그 아주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이 한동훈 위원장이 그 가진 정치적 자산의 그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빠른 속도로 잊혀질 수가 있는 것을 염려해서 가능하면은 빠른 시기에 전당대회나 도전을 해서 당권을 거머쥐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지금 심평 변호사 말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국 조직을 이미 만들어놨다 이미.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권에서 흔히 말하면 이미 다 전국적으로 세팅해놨다 지금. 딱 그거는 당대표 이런 거 다 생각해서 만들어놓은 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들었어요. 아,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선대위원장직을 겸직하면서 선거지휘를 하게 되면 조직이 만들어지죠. 없던 조직이 추스려지고 이거는 공적인 조직이지. 제가 그래서 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예. 뭐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조직이 혹시 한동훈 위원장과 어떤 교류를 하냐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말씀하신 게 저게 이제 공적인 조직을 언급하신 것 같지는 않고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만든 조직이다라고 하지 않고 대선 때 있었던 조직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대선 때 있었던 조직.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알아봤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저 뒤에 부분은 제가 동의를 못 하겠어요. 저 부분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그리고 방대한 조직이라는 것이 이제 이 국민의 심정도 되는 큰 정당 같은 경우에는 잘 추스리면 조직이 방대해지죠.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끊겨서 그렇지. 예. 그것이 선거 때는 가동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가동된 선거 때 가동됐던 조직을 일컫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무슨 협의회 무슨 회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통상.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직의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내지 선대위원장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한동훈 위원장의 조직이다. 그 당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도 지금은 그렇게 언급하기는 어려워요. 공적인 조직은 공적인 조직 하에 그 체계상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예. 물론 제가 뭐 파악한 거 다른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당대표 출마가 지상과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유디훈이 이런 분들도 당대표에 반드시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나가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대선을 위해서는 당대표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중간 과정 정도로 본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본인들이 힘을 보탠다는 의미는 있지만 본인들이 만약에 힘을 보태지 않으면 당대표에 떨어진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지지율만 보면 상당한 격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룰이 어떻게 바뀌든 유지되든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에 나온다 그러면 뭐 당선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고민하는 부분은 저는 나가서 떨어질 것인가 여부가 아니고 내가 당대표를 나가서 당대표를 하게 되는 것이 본인의 대권 행보에 도움될 것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걸 따지는 것이지 당대표에 나가서 떨어질까 붙을까에 대한 고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3년 남은 대통령과의 관계,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지율의 변동 추이,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 하면서 당의 그 추이에 따라서 본인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부침, 이런 것들 갖고 본인 대권 행보에 지장이 있으면 안 나가는 거고요. 만약에 자신 있으면 나가는 거고요. 하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 이후의 행보에 대한 본인의 예상, 기대 이런 것들이 당대표 출마 여부의 변수인 것이지 당선 여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심평 변호사가 얘기한 내용 좀 정리된 거 좀 한번 다시 불러올까요? 내용 보시면은요, 뭐 전국 조직 그러니까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게 뭘까? 진짜 있는 걸까? 그러니까 총선을 계기로 중앙, 지방에 걸쳐 방대한 조직, 전국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권을 거머쥐려고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지원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지금 한동훈 측으로 다 흡수됐다. 인계를 받았다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저거는. 저것도 저 해석을 해보면요. 만약에 이제 대선 때 저런 조직이 있다고 전제하고요. 그런 조직이 선거 때는 당연히 선거에 동원되겠죠. 그 활용되겠죠, 그게. 그렇다 그러면 공적인 조직에 의해서 다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저것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개인 조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상 당을 위한 조직 그렇죠. 아니냐. 당의 선거 때 당에 도움되기 위해서 활용됐던 조직, 또 가동됐던 조직, 도움 줬던 분들, 뭐 이 정도 표현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거는 제3자 시각을 갖고 계신 소용주 이 소장께 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지금 무슨 조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거는 선거 때 당을 위해서 일을 했던 그런 조직일 것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일을 했던 조직일 것이다. 그게 다시 가동되는데 그게 한동훈 개인 조직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해서 당대표가 됩니다. 당권을 장악합니다. 그럼 그 조직은 당대표의 조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사실상 그런 설명들에 근거를 한다면 그건 당대표 조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 전체적으로 이 조직이라는 것들이 이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지지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부가 누가 오든 간에 그건 국민의힘의 지도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지를 보내게 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선 당시에 보수층에서 당연히 대선 후보를 지지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주인공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지지를 보냈다는 거는 당연합니다. 예.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겠지만 중요한 건 민심은 움직이는 거예요. 평가를 하죠.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었는데 보니까 2년 지나도 보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더 매력적이네. 이쪽이 더 나의 취향에 맞아. 그리고 뭔가 향후에 보수의 예. 어떤 가치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잘할 것 같아. 예. 라는 마음을 먹는 조직들이 꽤 두텁게 쌓일 수 있다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팬클럽 카페에 5만 1,000명이 되는 예. 그런 급수적인 회원들이 늘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을 보면 보수 측에서 많이 빠지잖아요. 예.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지지층에서 압도적인 또 지지를 얻습니다. 라는 측면에서는 심평 변호사의 말이 예. 맞을 수는 있으나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심평 변호사가 저런 얘기를 하죠? 의미가 없잖아요. 딱 한 가지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오란 얘기예요? 아니면 나올 건지 밝히란 얘기예요?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를 뭔가 대단하게 아는 것처럼 예. 얘기를 해서 그냥 언론 관심을 끄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저런 얘기는 아무나 합니다. 정치권에 있으면. 아니 당연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총선 때 돌아다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조직이 당연히 예. 그쪽으로 흡수가 되지요.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직접 통화해서 내가 통화했다. 그랬더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 정도가 뉴스가 되는 것이지. 그거는 안 나오네요. 예, 그렇죠. 저 정도는 그리고- 지금 좀 보면은 그냥 본인 존재감 드러내기엔 바른 것 같다. 그리고 전국적인 얘기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없었던 새로운 조직이 등장을 했다. 그러면은 아 이거 없었던 뭐가 그렇죠. 나타났구나 하는데 그 그렇죠.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이 하고. 위둔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운 조직으로 부상하는 이건 새롭게 거죠. 등장한 그렇죠. 거니까. 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설명을 좀 내는데 그 설명한 내용에 들어간 표현 중에 정치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었어요. 정치인이 됐다. 그리고 정치인의 길을 갈 거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걸 두고 하루 지나 오늘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그리고 그거에 관한 어떤 설명 들어보시죠.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문장 때문에 한 문장. 두 분의 관계는 거의 끝났다? 그런 생각이 어디 드는 게 어떤 문장이에요?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요 대목이 아 그래요? 그런 느낌으로 딱 왔어요. 아, 그런 남의 맥락이십니까? 얘기 하더라 뭐 이런 거. 아, 잘가. 화면 좀 볼까요? 지금 진수희 전 장관이 이거는 약간 헤어지는 걸 표현한 것 같다. 지금 보면은 자 어제 요 얘기를 놓고 요 대목을 놓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일까? 저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한 말일까? 근데 이거를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자들은 살짝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얘기는 이거예요. 한동훈 정치 기간 짧지만 총선을 주의하면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갈 길을 잘 걸어갈 거다. 요건데 아까 진수희 전 장관은 이거는 이별 같다는 취지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팬카페에 이런 반응과 글들이 있어요. 대통령의 진심은 뭘까요? 그러면서 막 그 지지자들이 막 해석들을 해요. 그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죠. 요거 좀 짧게 이 소영주 소장님. 네. 이게 단순히 정치인의 길 잘 걸어갈 것이다. 이게 덕담으로 들리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관계 끝이다. 이렇게 들리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맥락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마음을 몰라요. 이게 넘겨짚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졌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삼자화법을 쓰잖아요. 정치인이 길 잘 갈 것이다. 잘 갈 것이다. 근데 예전에 보면 20년 동안 본인과 동고동락을 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면 규정을 해줘야죠. 잘했다. 아니면 나와 정치 운명 공동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번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뭔가 나와 국정의 어떤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친 일을 하겠다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딱 잘라냈잖아요. 정치인의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게 뭡니까? 정치는요. 결국에는 냉정하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재 저번에 밥을 먹자고 한 거를 거부하고 나서 연락을 지금도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아직까지 들리는 게 없어요. 아니 대통령께서 밝히셨어요. 뭐 20일직인데 뭐 좀 충전할 시간은 주고요. 뭐 좀 이따가 네. 한번 뭐 아무튼 만나야 만나야 되지 건데.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통상 이미 만나면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카톡도 하고 특히 텔레그램 좋아하시잖아요 대통령. 텔레그램도 하고 전화도 하실 텐데 아예 그걸 단절했다는 것은 지금 봐서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것처럼 보이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재는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어떤 그런 기미가 보인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는 대통령을 손절하고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미를 읽지 않았나. 전 좀 그런 뉘앙스로 보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그러니까 정치인의 길을 잘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20년 이상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참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으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조하게 얘기했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덕담인 것인가 아니면 관계 끝, 곧 사실상 이별이다. 이걸 암시한 건가? 뭡니까?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정치인의 길이라는 게 한동훈 장관은 짧은 기간 동안에 임명직만 했잖아요. 그러다 정치인으로 사실 임명직으로 들어왔어요. 이것도 비대위원장이라는. 그렇죠. 선출은 아니었어요. 들어와 보니까 대중적 인기를 확인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 인기를 확인했다는 것은 정치인의 자질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자리매김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대통령의 평가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혹시나 대권이든지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비전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길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비전이 만약에 뭐 선출직 서울시장인지 아니면 당대표인지 대권인지에 대한 목표 지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정치인의 길이라는 것은 상당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본인이 이제 여당 대표를 하게 되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3년 남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각을 세우는 게 유리한지 본인의 대권 행보에 아니면 3년 동안에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서 함께 걸어가는 게 유리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이제 정치적 판단해야 되겠죠. 그것도 정치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길에 심사숙고해라 이런 취지로 들리고 저는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걸어가라라는 거였어요. 정치인이 아니라 걸어가라의 방점이 빠르게 가지 말고 뛰어가지 말고. 정치인의 길을 뛰어가지 마라가 아니라 걸어가라고 했다. 잘 걸어가라. 그러니까 사실 급하게 갈 필요 없지 않겠는가라는 데에 대통령의 진심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뭐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급하게 가지 마라.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악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배에 탄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커가는 과정에 대통령 각을 세울지 아니면 대통령의 성공에 올라탈지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른 것이지 한동훈 위원장은 반드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공격 대상으로 대통령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본받을 또 같이 갈 대상으로 대통령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그것은 본인이 자리매김하기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따라서 두 분이 지금 각을 질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악담할 이유도 없고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성공하고 성공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 대해서 등을 지지 않으면 대통령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변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악담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저는 좀 잠깐만 얘기를 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땐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본인 총대를 메고 나와서 필요한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보면 보드 게임을 하잖아요. 이렇게 쌓기를.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와서 차곡차곡 조심히 쌓아놓으면 윤석열 대통령에서 밑으로 빼버리고 무너지고 다시 쌓고 다시 쌓고 노력을 했는데 뭐가 서운했겠습니까? 당시에 윤한 갈등에 초래했던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마포를 할 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그 부분을 비판했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부딪혔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 배신감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골이 지금까지 풀지 않았고 대통령께서도 오해는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사퇴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 이상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은 돌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는 사과할 생각이 없이 네 길을 가라 정치인으로서. 대신 말씀한 대로 잘 걸어가 봐라. 지켜볼게. 저는 이런 이별을 통보했다고 저도 보여요. 알겠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의미. 걸어가라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요즘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로부터 쓴소리, 압박, 때로는 굉장히 험한 문자까지도 받는다 그러죠. 조종훈 의원인데 관련해서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측, 대통령 쪽에서는 가장
이제 폭넓게 너그럽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뭐 오해라고 하는 건 전 액면 그대로 믿고요. 근데 뭐 고마운 분들 만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고마워야 할 사람은 당연히 대통령이죠. 정치인 한동훈이 지금까지 오는데 누구에게 가장 고마워야 하는가? 1순위는 국민이고 2순위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네. 이게 틀릴 수 있을까요? 송영훈 의원? 대통령한테 고마워야 된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그 누가 말했는지 이름표를 가리고 보면은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원이 지대한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49세 법무부 장관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단계를 보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탁으로서 지금까지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된 것도 사실은 대통령의 재가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그 대통령에게 고마워해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여권에서 계속 정치를 하려면 대통령과 계속 만나지 않고 대통령과 식사도 하지 않고 여권에서 정치를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만남을 청하고 해서 두 분이 회동을 하고 또 동요하고 있는 어떤 그 여권 일부 지지층도 다독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는 조정훈 의원께도 조금 쓴소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총선 백서 TF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백서 TF 설문 방향에 관해서 뭐 일각에서 의문도 제기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감하게 해석될 수 있는 코멘트들은 가급적이면 이 백서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좀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지금 백서 작성 중인데 지금 그런 소리는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쓴소리를 하셨어요. 이런 가운데 쓴소리 하면 요즘에 이분만큼 쓴소리를 이게 쓴소리인지 뭐 비판인지 비난인지는 뭐 각각 시각이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요새 쏟아내고 있죠. 오늘 역시 쏟아냈습니다.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오늘 오찬 말고요. 오찬부터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뭔가를 얘기한 날이기도 한데 오늘 또 일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대구 지역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당선인들, 뭐 의원도 있고요. 새로 되신 분도 있는데 이분들과 만났어요. 한 10명 정도를. 오찬을 한 겁니다. 이거 며칠 전부터 예고돼 있었죠. 그 지역 현안 논의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참석하신 분들 이름이 쭉 좀 나오죠. 그리고 오늘 안 가신 분은 추경호 새 원내대표, 그리고 윤재옥 전 원내대표 이분들은 뭐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 10명 정도 참석을 했다 그러네요. 오늘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 대구시가 할 일이 좀 남았기 때문에 2번 정도 개정하는데 주 대표가 그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주 대표가 연말까지 주 대표도 민주당하고 협력이 잘 되지 않나요? 대구시가 국회의원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의원들이 협력을 이렇게 별로 해주질 않아요. 근데 뭐 알아. 하여튼 뭐 시장님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셨고 또 시의 관계자분들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이제 신공항이나 뭐 K2 후적지는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자, 고지웅 부위원장. 오늘 모습이요. 예고는 됐었어요. 10명 정도 당선인들. 그러니까 중앙 정치를 할 대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과 대구 지역의 시장, 홍준표 시장이 만난 거예요. 그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정도, 현안 얘기를 하는 정도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홍준표 시장이 대구의 맹주는 나다. 이런 걸 과시하는 자리인 건지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광역지자체장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만나는 것 자체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세요.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 그 전에 해왔던 발언이나 심지어 최근까지도 했던 발언과 겹쳐서 봤을 때는 단순히 그냥 지역 현안을 나누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만나는 자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열려고 하는 전당대회에도 과도하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발언을 하고 여러 가지 계시고 의견을 자꾸 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비대위원장으로 고생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도 되게 불필요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사실 중앙정치에 개입하고자 지역 의원들을 만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홍준표 시장께서 그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발언할 수 있지만 좀 지자체 일부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도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돌아가셨는데 대구에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잘 하면서 중앙정치에 개입하는 것과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계속 발언하는 것 국민들이 보시기에 보기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짧게 송영훈 의원께 그냥 단순한 만남입니까? 아니면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의미가 물씬 나오는 만남입니까? 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행보에 대해서 예상할 때 아마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쉬는 것도 정치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한 글자를 더 오늘은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숨 쉬는 것도 정치입니다. 지금 대선 주자급들은요. 숨 쉬는 것도 정치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보가 총선 끝나고 난 뒤부터는 본인의 대선 레이스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지역의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정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대선 경선을 앞으로 2년 뒤에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뭐 당선인, 낙선인 할 거 없이 많은 자리를 만들어서 이미 다 만나고 있습니다. 홍 시장도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런 자리를 만들었을 거고요. 그런데 앞서 우리 그 권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홍 시장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전은요 했잖아요. 홍 시장께 대구는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구시정은 도대체 언제 하고 계시는가라는 물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정치에 각해양 의견 많이 내시고 바쁠 것 같은데 대구시정은요? 라고 질문들을 하시네요 지금요. 그런데 오늘 당선인들만 만난 게 아니라 오늘도 빠지지 않고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쏟아냈습니다. 또 글로요. 소개 좀 드릴게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부득이 모시고 있지만 요것도 간단하지 않아요. 부득이 모시고 있지만 갑툭튀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 용서 못한다. 무슨 원한이 있는 걸까요? 용서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지금. 자 그러면서 한동훈이 문 지시로 우리를 괴멸시킨 국정농단 참사 있지 않아. 이거 국정농단 수사 얘기인데 그럼 그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만 관계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유독이 용서를 못할 정도로 지금 이 화를 표시하고 있는 건데 일단 수영주 소장님 일단 이 내용보다도 이 맹폭이에요 이거.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이들 맹폭격 이거 언제까지 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할 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당대표 안 나온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저럴 거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홍준표 시장의 발언을 보면 모두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홍준표 대구시장 굉장히 노련한 분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평가하고 있을 겁니다 속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득이하게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결국에는 본인과의 상대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금 인기 높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엮여야만 본인의 몸값이 올라요. 그리고 뉴스가 되고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뉴스와이에 대해서 다룬다 이거죠. 그렇죠. 아니 뭐 많은 언론부터 뉴스와이부터 다 다루는 것인데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봐보세요. 문 지시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얘기했잖아요. 문 지시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더 위에서 지시를 했던 겁니다. 중간을 띄웠네요 지금. 대통령과 사이에 중간을 띄워버렸네요. 빼버린 거예요. 여기는 부득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는 해로 본 겁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이 이번 총선의 참패로 지는 해기 때문에 여기는 가만히 둬도 여기서는 더 이상 없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모시고 있지만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굳이? 그렇죠. 그렇게 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본인의 게임으로 해서 그다음 보수의 제거는 홍준표 이 이름 속자로 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은 따지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이 아니더라도 좀 앞으로 좀 어떤 물리적인 나이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엔 내가 좀 하고 싶은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오면 안 되거든요. 각 여론조사를 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각이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는 해로 평가하고 뜨는 해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늘려놓기 위한 몸부림이다. 저는 그렇게 좀 그걸 부득이 모시고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이렇게까지 했어요. 자, 최근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해서 계속 뭘 얘기하는데 황우여 새 비대위원장도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 저격 범위에 들어갔었잖아요.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좀 얘기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의 힘이 된다고 봐요.
저의 에너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당이 되는 거는요 시끌벅적한 거예요.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얘기하시도록 하고 괜찮아요. 원래 그분 얘기가 그런 투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구애받을 필요 없고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에너지를 쓰겠다고 뭐 노련한 정치인의 말 같기도 해요. 뭐 그렇게 비난해도 에너지를 쓰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일단 뭐 저 얘기는 그렇고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가끔씩 사진으로만 그것도 다른 분들이 올린 사진으로만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알려지고 있고.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도 뭐 반응은 없는데 이걸 분명히 눈여겨보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속으로는 오히려 좋아하고 있는 걸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규정해가면서 낙인을 찍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19대 때 대선 때는 홍준표 현 시장이 후보로 나와서 그때 안 좋았어요. 잘 안 됐거든요. 그 이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나왔는데 당 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이죠. 거기다 또 당 생활을 하지 않은 분이 나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그 해당 대상자가 사실은 이제 저희가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보수가 괴멸됐는데 거기에 한 역할을 했던 분이다. 이런 취지의 낙인을 찍어가기 때문에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듣다 보면 아 이분을 찍어야 돼라는 이제 이 의심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저는 당대표에 불출마 선언할 때까지가 아니고 대선 후보 불출마 선언할 때까지 하실 거라고 봐요.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홍준표 시장님의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저런 전략도 필요하지만 공개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내심의 지지층 넓히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인가 회의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언어를 쓰시더라도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과거에 대한 비판보다는 앞으로의 비전이 없다라든가 이런 식의 그다음에 보수의 재정립, 그러니까 보수가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는데 왜냐하면 당 생활 안 한 분들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의 사상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또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과거에 공무원으로서 했던 행위 자체를 문제 삼게 되면 저는 직업을 본인이 갖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한 행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비판하게 되면 비판의 정도가 너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홍준표 시장님 본인도 거기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저는 그런 비판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지만 중도층을 조금 더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정권 재창출에 유리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더 포괄적인 고민을 같이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비판의 지점을 조금 더 보편적인 말로다가 풀어서 하셨으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소영주 이 소장님 말로는 안 그칠 것 같아. 불출마한다는 거 밝히지 않으면 계속 날 것 같았는데 이거 뭐 반응이 없고 계속 비판하고 이거 반복되는 겁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러니까 반응을 바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반응이 여태 없었거든요. 반응을 바라고 계시고 만약에 거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참전하게 되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 지지층이 나뉘게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과거의 잘못 내지 과거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옹호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그 비판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당이 또 혼란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까지 전선을 뒤로 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인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조금 더 이게 뭐가 묵직하는 건지 더 날이 서는 건지 아무튼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 주제도 여권 상황과 좀 관련이 있거든요. 오늘 지지율 관련된 조사 결과도 공개가 됐네요. 관련 내용 가보겠습니다.